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입학차별 소송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다른 명문대학들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된 탄핵 조사가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오하이오주와 2,04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를 최대 $10,000로 제한한 새 연방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페리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백인 중산층으로 나타나면서 인종차별이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안 입학 차별 소송이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입학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다른 명문 대학들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 앨리슨 보로스 연방판사는 2014년 Student for Fair Admissions가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버드대 교지 크림슨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Student for Fair Admissions는 해당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안 학생들에게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원주민 학생들보다 높은 SAT 점수를 요구하며 개인 평가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버드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 대학교들의 아시안 입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탄핵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는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탄핵 조사 의도를 국민들의 힘, 투표, 자유, 수정헌법 2조, 종교, 군, 국경 장벽, 미국 국민으로서 신이 부여한 권리를 앗아가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 조사 핵심인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가짜 통화를 꾸며 이를 의회와 국민들에게 알렸다며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을 부정직하게 꾸며낸 혐의로 시프를 고발하지 않느냐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 고발자에 대해 우리는 내부 고발자를 알아내려 노력 중이며 내게 혐의를 제기한 인물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등 문제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오하이오주와 2,04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재판 전 합의에 이른 네 번째 제약사가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오하이오주 카운티 두 곳과 2,040만 달러의 합의에 오피오이드 관련 재판을 피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쿠야호가 카운티와 서밋 카운티는 오피오이드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도시 클리블랜드와 에크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존슨앤존슨의 이번 합의가 국가가 직면한 오피오이드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으며 제약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여러 주와 시가 제기한 2,000여 건이 넘는 오피오이드 남용 소송의 전초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은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듀로제식, 뉴신타 등을 판매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합의금 중 $1,00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피오이드 관련 비영리 단체에도 자선 기부금으로 $540만 지급하게 됩니다. 오클라호마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피해자들에게 $5억 7,200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존슨앤존슨은 항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은 2000년 이후 오클라호마에서만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약 6,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일종인 옥시콘틴으로 소송에 직면한 펄듀 파마사는 9월 15일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를 최대 $10,000로 제한한 새 연방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맨하탄 연방법원 폴 오에켓 연방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연방의회가 과세 권한을 넘어선다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주 등이 지난 7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폴 오에켄 연방판사는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연방세법이 새롭긴 하지만 일부 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새 연방세법은 결국 전례 없는 일이며 위법이고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 연방세법은 IRS가 뉴욕 등 민주당 지지 성향 지역 주민과 지역 정부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세금을 무기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6월 뉴욕 뉴저지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허용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기부 방식 납부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새 세법 제정 전인 2016년 뉴욕주에서 평균 소득 공제액은 21,779달러였으며 뉴저지주는 1,892달러, 그리고 커네티컷주는 19,563달러로 지방세 공제 상한선 적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 등 각 주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 유지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일부 서비스들에 대해 다른 서비스보다 더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판결에서 각 주정부가 FCC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FCC가 이를 막을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주정부의 망 중립성 유지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소비자 지지단체 등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려 하는 각 주와 지방정부들이 승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결정된 망 중립성 원칙은 AT&T나 컴캐스트,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특정 인터넷 업체를 다른 업체들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CC는 2018년 5월 10일 망 중립성 유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망 중립성을 지키려는 주정부들과 폐지를 밝힌 FCC 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의 리사 헤이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이번 판결로 각 주들은 FCC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페리 서비스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백인 중산층으로 나타나면서 인종차별이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NYC 페리 이용객 5,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 64%가 백인이었으며 평균 소득은 7만 5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사이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뉴욕시 다른 대중교통 이용객에 비해 페리 이용객의 소득 수준이 월등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보조금을 필요 이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의 3분의 2가 유색 인종이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간 4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017년 NYC 페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적극적으로 페리 이용을 장려하면서 운행 스케줄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시장의 페리 지원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페리 서비스 이용객 수는 역대 최고인 250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은 주중 하루에 540만여 명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페리 요금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한 2달러 75센트를 고집하는 한 막대한 시 보조금이 계속해서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페리 요금을 올려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민간인에게 허가된 총기가 547건에 불과해 전국에서 총기 허가를 받기 가장 어려운 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주 경찰국이 총기 소지 라이센스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해 허가된 라이센스는 1,71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은퇴한 경찰 등에 한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경찰국의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매년 최소 8,600건에서 11,100건의 총기 소지를 허가했는데 이 중 민간인은 연평균 662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관련 시민단체는 뉴저지주 주민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기 소지 확대를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어떤 자료에서도 총기 소유가 늘어나는 것과 범죄 감소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총기 소지 라이센스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확인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면서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총기 관련 사고 발생률은 2017년 전국에서 45번째였습니다.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이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지만 플랜 변경 희망자는 가입을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돼 반드시 기간 내 서둘러 등록해야 합니다. 연례 메디케이 등록 기간 동안 병원과 호스피스 입원 혜택인 파트 A와 의사 방문 혜택 파트 B, 처방약 보험 파트 D,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 가입자는 이 기간 중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C에 가입할 경우 치과, 안과와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을 다음 등록 기간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서둘러 등록해야 합니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편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 B, C, D로 구분되는데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이라 불리는 파트 A와 B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빈곤율이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장실은 2018년 센서스국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 빈곤율이 17.3%로 2013년보다 3.6%포인트가 감소해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어린이 빈곤율도 2013년보다 6%포인트가 감소해 23.8%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마다 집계되는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뉴욕시 가구당 소득 중간값은 63,799달러로 2013년 56,298달러에 비해 7,501달러가 증가했고 개인 소득 중간값은 2013년 38,426달러에서 43,392달러로 2,322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평균 일자리는 2013년 383만 9,783개에서 2018년 437만 7,920개로 5년 동안 50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이 한국 최초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LA에서 LA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회 등 한인 경제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완도 해양치유산업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100세 시대가 지금해서 이제 치유산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즉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려가느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해양치유가 앞으로 정말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되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완도군은 LA 한인상공회의소와 해양치유산업 민간 투자 유치 실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맺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2030년까지 해양치유센터, 공공병원, 해양치유공원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이민자 증가율이 지난 10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로 증가한 미 이민자 수는 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민자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집단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민자 수의 급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이라며 경기 호황에도 이처럼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발표한 2019년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유공자 포상 명단에 뉴욕 평통의 황순한 의사, 김형구 제로섬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이선행 산미 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대통령 표창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후보자 공개 검증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민주평통 훈 포상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정책 매뉴얼에서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지칭하는 외국 국적자라는 용어를 에일리언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법상 법률용어 표기법에 따라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로 통일시키려는 것뿐이라며 에일리언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합법적인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잔탁에서 낮은 수준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권한 이후 CVS가 지난달 28일 판매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월그린도 30일 잔탁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은 또 FDA가 역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힌 위장약 라니티딘 제품의 판매도 중단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이 위층 주민의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뒤 거주자를 침입자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주민은 카리브해 세인트루시아 출신 흑인으로 아칸소에서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전직 경찰은 텍사스주 법에 따라 최고 징역 99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